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당권 출마에 대해 당의 분란과 어려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분이나 책임 있는 분들 혹은 당의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위원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및 발대식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심재철, 주호영, 김진태, 안상수 등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은 황 전 총리는 지난 2년 동안 당에 기여한 게 없다는 지적에는 발끈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 규모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당초 한국당은 본선 경쟁자를 3명으로 압축하려 했지만 탈락자들이 입을 정치적 내상을 고려해 본선 경선자를 5명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당원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갖게 돼 있으며 당규의 당원 규정에 따라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행사에 참석해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이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후보 자격 논란은 한국당 내부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피해혐의자 신분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폭행 사건 이후 손석희 사장이 월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폭로하며 관련 증거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2번 가격하셨네요, 그죠? 아이씨. 인정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 무슨 폭력이야 그게. 사과하세요. 그래 미안하다. 인정하십니까? 사과해.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손 대표 측으로부터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확한 조사 날짜를 정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JC 심재영입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제67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4개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이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수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두고 내분에 휩싸이는 등 10시간이 넘는 경론을 펼쳤지만 끝내 민주노총의 경로사위 참여는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청와대로 불러 협조를 당부했고 김명환 위원장 역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조해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자 김 위원장은 집행부가 새롭게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전면 개편하겠다며 경사노위 참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극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했다면서도 최근 여러 현안을 놓고 투쟁의 방향성과 강도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계 인사들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은 오늘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삼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계 인사 1,655명의 명의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여성계 인사들은 현재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2월 국회 보이콧을 한 것과 관련해 오늘 당장이라도 한국당 등 야당들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겠다며 국회 교착 상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이유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대책, 택시 카풀 대책 등 당장 국회가 논의할 민생 현안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 과제들, 또 민생 입법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가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대책 등 지금 당장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수석 부의장 역시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자신들이 요구한 임시국회 소집을 뒤집으면 계획을 어떻게 짜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야사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습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에도 거부했는데요.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1992년 67의 나이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직접 증언했던 김복동 할머니. 27년의 긴 싸움을 뒤로하고 김 할머니는 27일 10시 41분 향년 93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영전사진 앞에는 추모객들의 바친 국화가 소복히 쌓였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1년여 암투병 끝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젯밤 10시 41분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2년 1월 8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시작된 후에는 2017년 말 병석에 눕기 전까지 거의 매주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러한 노력에도 27년 동안 변함없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끝내 결심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50년 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것은 우리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일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죄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셨죠. 이러한 김할머니의 열사와 같은 역사 바로잡기 행동에 3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모여 1369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도 별세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23명만 남게 됐습니다.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369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3.1운동과 한국 임시정부가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JJ 심재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지역 내 중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제7기 청소년 희망 원정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강원도 태백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수유동 난나수련관에서 열린 수료식에도 참석해 어몽길 대장을 비롯한 스태프들과 함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강북구 지역 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산악 지도자 등 80여 명이 참여해 제7기 희망원정대의 한 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캠프 첫날 희망원정대는 동해시 촛대바위와 환선고를 탐방했고 둘째 날은 석탄박물관을 견학한 뒤 태백산으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산행을 나섰습니다. 이 엄홍길 대장의 도전 정신과 약속 정신을 길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세계 지도자가 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자질을 1년 동안 배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마음을 한껏 펼쳐서 자기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캠프 마지막 날은 수유동에 위치한 난나수련관에서 수료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북구 지역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희망원정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의 건강한 인성 개발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엄홍길 회장님하고 같이 산에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제 열심히 한 거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되게 히말라야에 가는 게 되게 기뻐요. 지금까지 등산하면서 엄홍길 대장님과 함께해서 가장 기뻤고요. 히말라야를 가게 됐는데 엄홍길 대장님과 같이 등산하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북 청소년 희망운동대 대원 모든 여러분들 이 태백산의 이 정기와 또 기상을 받고 느끼고 이 여기서 허영지기를 기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아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힘차게 거침없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방송 영상과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돕는 경기 문화창조 허브가 고향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문화창조 허브에는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가 갖춰져 있고 관련 분야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 등이 제공되는데요.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향 경기 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한 이 업체는 VR 카메라로 여행 영상을 제작합니다. 지상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를 중심으로 창업했습니다. 고향 경기 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한 또 다른 기업, 코딩을 배울 수 있는 DIY 키트를 제작합니다. 23일 문을 연 고향 문화창조허브는 방송 영상과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10개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실과 촬영 스튜디오, 오디오 믹서 등의 장비가 갖춰져 있어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 전문가 과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분야 창업을 돕습니다. 고향 경기 문화창조허브는 판교 의정부, 광교 시흥에 이어 5번째. 젊은이들이 또 새로운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곳에서 성공해서 개인에게도 좋은 일,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시, 카카오는 고향 경기 문화창조허브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활성화하기로 협력했습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부천시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로주택의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계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추진한 부천형 공공주택, 제로주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제로주택이 들어선 곳은 중동과 옥길지구, 그중 26호로 구성된 중동 제로주택의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위치는 중동역에서 3분 거리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 입주자 모집 결과 2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옥길지구 제로주택의 입주 준비도 막바지입니다. 270호로 이뤄진 옥길지구 제로주택은 역공역과 소세울역에 근접해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 육아 나눔터도 조성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길지구 제로주택은 2월 말 입주를 예정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동계올림픽과 KTX 개통으로 늘어난 관광객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강릉시가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669만 명으로 2017년 1,465만 명에 비해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올해도 더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대천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연계해 강릉역, 월화거리, 중앙시장 일원에 주말 상설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고 강문 하구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숙박시설이 대폭 확충된 것을 계기로 1박 2일 이상의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아이스 하키와 컬링 스포츠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올림픽 레거시 관광 상품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양국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사생대회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송나래 리포터가 전합니다. 한중 국제청소년 예술주간을 맞아 2019 중국 서한 국제청소년 미술제가 지난 25일부터 양일간 영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서한 국제미술제 조직위원회, 한국국제어린이 미술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영월군과 영월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영월군은 지난해에도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한중 국제문화교류 사업인 영월 동방채묵 아트페스타를 개최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문화예술을 통한 한중 양국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것으로 양국 어린이들의 작품으로 공동 전시를 꾸미고 함께 사생대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중국 웨이하이시 가서 이제 문화교류 관련 이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행사 일환으로 이제 중국에서 서한 어린이 미술제 조직이랑 저희 한국 이제 조직이랑 같이 주최하는 행사로 영월의 에코빌리지 지금 일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동 전시는 영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200여 점에 가까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공통의 세계라는 큰 테마 아래 양국 아이들의 폭넓은 상상력과 표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어린이 작품 한 100여 점하고 서울 어린이 작품 30여 점, 그리고 영월 어린이 작품 50점 그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26일에 열린 한중 어린이 사생대회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한중 어린이 사생대회는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으로 동강생태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아이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연필로 혹은 크레파스를 들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화지를 채워나갔는데요. 다채로운 소재와 표현 방법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어린이들은 동강생태정보센터 전시관을 비롯해 곳곳을 호기심을 갖고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나 1박 2일을 보낸 한국, 그리고 영월이라는 장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단순히 미술 분야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공간으로 영월의 매력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세계의 어린이들하고도 한꺼번에 교류할 수 있는 보다 큰 행사로 우리 고장에서 그런 큰 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암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국민 사망 원인 1위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2019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면복지회관 등 7개소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건강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해 진행됐는데요.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암 및 전립선 질환 검사와 더불어 기초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저소득층 대상 건강검진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2일 안흥면 복지회관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건강검진은 23일 둔내면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됐습니다.
검진 대상자들은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국가암 검진과 더불어 전립선 질환 검사도 병행했는데요. 저소득 대상자들은 갑상선 기능 및 골밀도, 동맥경화, 국가암 등의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찾아가는 건강검진은 의료 혜택이 취약한 면 단위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 및 거동 불편자는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암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사일로 바빠 건강검진에 불편을 겪거나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에게 이번 찾아가는 건강검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25일 공군 보건지소에서 열린 건강검진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국가암 검진을 받았습니다. 암은 국민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만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처럼 농한기를 이용한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의료소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뜰히 돌보며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보령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령시와 보령아산병원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주요 협약을 살펴보면 응급실 전담 전문 인력 및 응급실 장비 시설 등 개선, 야간 응급수술실 가동 및 닥터헬기장 구급차 이송 지원, 소아 전문의 인건비 및 소아 청소년과 전용 병실 설치 지원 등입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최대 5명 지원, 응급실 장비 및 시설 등 환경 개선, 2020년부터 야간 응급수술실 가동, 병원 내 닥터헬기장 구급차 이송 처치비 지원, 소아 전문의 인건비 지원, 소아 청소년과 전용 병실 설치 및 의료장비 지원 등입니다. 보령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37억여 원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가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본영 시장과 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길이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 속에서 우리 100주년 행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천안이 그러한 호국 충렬의 정신에 좋은 무대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천안에서는 다시 보고 함께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나아가는 미래를 주제로 5가지 테마, 44개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 시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1월 24일 시청 2층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비전을 알리는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전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지역거점 창출 전략 발표,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 발표, 대덕특구 관련 대전의 꿈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등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9개 항을 담았습니다.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 영호남 갈등 해소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 출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부산, 광주,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균형 발전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에는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재정분권 등 9개 항을 담았습니다. 또 8개 시도지사는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 광역 수소 인프라 구축 등 공동협력 사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회의 참석에 앞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대구시가 첨단 공구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에 올해 국비와 시비 등 총 15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첨단 공구산업 기술 고도화 사업은 2016년부터 국비와 시비, 민자, 총 사업비 629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첨단 절삭 공구 분야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5차년도 사업 기간 중 현재 4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총괄 주관 기관으로 전국 절삭 공구 관련 산학연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술 개발 사업으로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에 최적화된 고부가 가치 첨단 공구와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장비 등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특히 제품 양산 공정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절삭 공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첨단 공구 기술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미래 자동차, 항공 등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비해 왔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9건, 국내외 논문 발표가 37건에 달하는 등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산업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올해 전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Y육아 알림이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를 하거나 보건소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전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 장려금 신청폭도 넓혀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양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아이 낳기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여하는 기업 환경 우수지역 인증기업 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수요식을 개최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수시가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행정 서비스 개선에 힘써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5회 무주금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조봉성 대표를 비롯해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 전북 스키협회 회장, 관계자 및 선수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봉성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훌륭한 동계 스포츠 인프라를 전국에 알리는 것 역시 지역 언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선대에 참가한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스키 부문에서 청소년부 김서연, 김윤, 중고등부 유시원, 대학 일반부에서는 안재모, 김수민이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스노보드 부문에는 김상윤, 진희정, 나규환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로 인해서 꿈나무들이 많이 배출돼가지고 전국에서 전라북도 대표도 나오고 국가대표도 나오는 세계의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스키협회 관계자는 설상 종목 선수들의 노력 덕분에 전북도 동계체전이 19년 연속 전국 4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100회 동계체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JJC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